Sounds good. Feels good. 이번 대선의 꼭지점 위에 두고 꼭 지금 다뤄져야 하는 점, 그런데 다뤄지지 않는 주제들을 꼭 집어서 나누는 대선 꼭지점 코너입니다. ESG 많이 들어보셨죠? 재계와 정치권에서도 그야말로 ESG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도 이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차 TV 토론 때 논란이 됐던 아리백, 이것도 결국은 ESG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 건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에서도 변호사님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기업가 인권 네트워크는 국내 인권, 노동, 환경, 공익법 단체가 연대해서 해외 투자,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또 환경 파괴에 대응을 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한국에는 사실 이런 이슈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인도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과테말라 등등 저희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현지에서 실제로 노동자들 만나고 또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조사한 내용들 묶어서 보고서로 발표하는 일들을 여러 해 동안 해왔고요. 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현지를 이제 자주 방문을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해외 진출 굉장히 많이 했죠. 큰 기업들 공장, 사무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 ESG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하는 단체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저희가 굳이 이제 ESG라는 단어는 사실 최근에 조금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ESG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사회 문제, 소위 인권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SK가 투자한 라오스템 붕괴 당시에 보상 절차에서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 관련 인터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나라에 해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를 지금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활동가들이 하고 계십니다. ESG가 지금 하는 흐름이 됐어요. 환경, 인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대표님은? 네, 그 ESG라는 개념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이건 투자업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단순히 수익률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이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랑 지배구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2018년에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그 블랙락이라는 거기 이제 그 회사의 그 회장이 전 세계 이제 CEO한테 레터를 보내면서 이 ESG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굉장히 돌풍처럼 ESG 막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거의 이제 ESG는 요술방망이인 걸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ESG 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되게 좋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효과처럼 지금 작용을 하고 보시면은 사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최대 포털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ESG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심각한 초과 근무라든지 그런 노동 환경 되게 악화가 된 것이 이제 드러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ESG 우등생으로 사실 평가가 되고 있던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을 굉장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하고 왔던 그런 투자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오랫동안 고려를 해왔고,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 그곳에 있는 그 원시림을 엄청나게 이제 파괴를 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2만 7천 헥타르를 다 밀어버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노르웨이 연기금이 이거는 정말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해서 네. 투자를 철회했고요. 네덜란드 연기금도 거기서 이제 투자를 철회를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상으로 전화 연결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전화 연결 상황이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한 번 더 연결이 좀 이렇게 어려우면 전화로 저희가 바꿔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정리해 주신 거, 그러니까 ESG라는 게 투자업계에서 나왔다는 게 지금 ESG의 열풍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열풍이 사실은 맞습니다. 평소에 환경, 인권,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니터링했던 활동가들에게는 그닥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겠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ESG를 통해서 실제로 뭐 환경이나 사회 뭐 문제,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방금 전에 이제 예를 드린 것처럼 네. 그런 국내 최대 포털 기업의 사례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지금 미얀마가 전쟁이 난 지 오래됐잖아요. 네.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스전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군부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ESG 활동을 너네가 그럼 뭘 하냐?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사회 부분을 이제 고려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지금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군부에게 수익을 분배해서는 안 되는데 네. 여기는 우리 ESG 활동 거기 어린이들 수술도 해주고 있고 또 거기 교육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어서 ESG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 이제 기업들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정말 어떤 예쁜 포장지처럼 그것만 붙이기만 하면은 모든 활동이 정당화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지금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소비자들도 투자자들도 이 ESG에 대해서 좀 명확한 개념을 갖고 기업들의 활동을 평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선 후보들이 ESG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는 ESG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ESG를 요구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ESG 공약 전담기구인 ESG 실천위를 출범하면서 세계 4강의 경제대국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미래 사회에 갖춰야 될 가치라기보다는 미래 사회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흐름이라는 그 인식의 출발점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런 인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네.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ESG를 예를 들어서 뭐 이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건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그 요건들인데 그거를 뭐 기업들이 운영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피해를 일으키면 안 되고 인권 침해를 하면 안 되고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이지. 네. ESG가 어떤 뭔가 특정한 뭔가 사업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더 사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기업이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서만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계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으로 이어져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만 해도 원료를 해외에서 사오고 또 공장을 남의 나라 가서 짓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라오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인프라 사업을 우리나라 뭐 공적 개발 자금으로 가져가고 또 이제 한국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단순히 뭐 ESG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업이 이제 운영할 때
인권 침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천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인권 이슈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은 기업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그렇죠.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떤 거대 그런 자본보다 그렇죠. 예산이 더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기업이 인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기업가 인권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돼서 기업이 사업을 할 때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공급망을 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자회사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 원청 화청 관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내가 물건을 사오는 그런 바이어한테 발생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원료 수급 과정에서 원료 생산 과정에서 내가 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 모든 과정에서 이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이런 악영향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네. 원칙이 천명이 돼 있고요.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 기업가인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 근데 그 유엔 기업가인권 가이드라인이 이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를 지난 10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그렇죠. 목격을 해왔고, 이제는 기업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 이제 그런 인권 존중을 할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내법으로 더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합의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또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걸 왜 대선 후보들이 고민해야 되냐면요. 이게 사실 외교적인 문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공장을 짓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이게 메콩 5개국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남방 정책으로 굉장히 강조했었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 나라 국민들을 정말 먹여 살리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진짜 민폐가 돼버리면 이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변호사님은 그냥 기업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 이건 정부에서 관련 법안이라든지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지금 계속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인기 종목을 기업들이 후원하는 것도 ESG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고용 이것도 ESG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ESG가 모두가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다 ESG로 때려 넣는 약간 그런 느낌적 느낌이에요. 그게 흐름이 막 뭐 예를 들어 뭐 사회적 가치 얘기가 한참 나왔다가 뭐 인권 경영 얘기가 나왔다가 여러 가지 그때그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런 홍보용 문구로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기업가 인권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안 해도 될 일, 그러니까 막 뭐 시혜성으로 가서 뭐 학교 지어주고 뭐 어디 후원금 전달하고 뭐 이런 거를 하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환경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기업가 인권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더 이상 기업의 그런 시혜성 사업들은 혹은 뭐 그리고 그걸 해놓고 뭔가 우리가 되게 잘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게 우리 또 국민연금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건데 아까 전에도 좀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이 국민연금이 인권 침해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기금 위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정부가 주축이 돼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이 대응에 대해서 앞에서도 좀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산림 파괴가 이루어져서 뭐 노르웨이 연기금이나 네덜란드 연기금은 뭐 투자 철수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 기업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레터를 보냈는데 국민연금은 우리는 뭐 투자 철회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보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더 많이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뭐 ESG라는 말을 이제 더 흔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저희가 볼 때 사실 국민연금 ESG를 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ESG라고 할 때 어떤 내용들을 고려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뭐 인권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인권 침해 사항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환경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ESG 지표로 삼고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너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민연금이 더 ESG를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럼 과연 우리가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문은 사실은 국민들한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도 국민연금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다른 나라 연기금은 이렇게 하는데 국민연금도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벌써 세계 3위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그런 자본을 갖고 있거든요. 네, 영향력이라는 네. 게 막강하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역할은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그 ESG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네, 예.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이 국민연금 문제만큼은 우리가 네. 주인이니까 네, 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 같은 경우에야 뭐 기업 목소리를 개개인이 내긴 좀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수익률보다 내가 그럼 환경 파괴하고 인권 침해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싫다라는 목소리를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 사실 지금 대선에서도 많이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경제 발전에 대한 그 신화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이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이라는 그런 열차를 맨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기관차고 그리고 가야 할 곳은 정말 더 높은 GDP 수치를 향해서 기업이 맨 앞에서 이제 기관차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다른 시민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노동권 침해라든지 환경 파괴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무시해도 사실로 된다. 고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우리는 정말 더 높은 GDP 수치만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환경 파괴 그리고 또 이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가 된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들을 볼 때 더 이상은 이런 논의를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에 해당된 얘기예요. 한참 경제 개발하고 이럴 때 일본에서 그 혐오 공장들 일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장도 우리나라에 세워서 정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암으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였는데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ESG라는 게 단순히 기업의 투자의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지구인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라는 것을 좀 대선 후보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하고요. ESG 관련돼서 또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활동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